사실 저거 하나만으로도 원래는 정권이 위기에 처하거나 게이트가 될 만한 사건들인데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사실 저기서 뭐 디올백은 되게 소박해 보이는 착시효과가 생겼습니다. 다른 정권이었다고 하면 저거 하나만으로도 게이트가 그럼요. 되고 거기 책임자들 다 구속되고 저것 때문에 특검이 발생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에서야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까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조직적 범죄를 넘어서 국가의 정말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밝혀야 되고요. 정치 시스템, 헌법적인 정치 시스템도 망가뜨렸고요. 수사기관 자체도 망가뜨린 겁니다. 이거를 무마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사기관들도 사실 망가졌다는 게 증명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는 언론들도 많이 없었던 걸 생각하면 언론도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 사법부까지 한번 돌이켜 보려면 정말 국가 재창조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고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 지난번에도 신발 큰 거 신고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정확하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260도 저는 구두를 심어놨다고 보거든. 그런데 그거를 260을 또 신고 나와요. 오늘은 지난번보다 더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오늘은 확실히 쓰러질 결심을 하고 나왔어. 제가 가다가 오늘 쓰러질 거야.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오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던데요. 그건 또 무슨 뜻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먼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그 장면부터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뭐였습니까?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김건희 엑셀 파일 본 적 있으십니까?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습니까? 명품 인삼차 여론조사 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가다가 뜬금없이 꾸벅 인사하는 거 그걸 어디다 인사하는 거죠? 그 앞에 기자들이 있었겠죠. 포토라인. 사진 기자들. 포토라인. 그 전에 포토라인이 기자들이 정식으로 질문하고 그랬는데도. 예. 도순나님, 기절쇼 할 것 같은데 영장 심사할 때.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정말 무서운 여자라고 그랬는데 김진애 의원님은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남자들은 제 여자를 무서워하는데 김진애 의원님은 별로 안 무섭다고요? 아니, 우리 여자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려는 여자, 무섭게 하려는 여자, 저 탐욕스러운 여자, 가증스러운 여자의 정체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 그래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여자를 잘 모르는 아니,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제가 뭐, 이거는 그냥 뭐, 아마추어 그냥 심리학이라고 그러면 남자들은요, 무서워하면서도 끌려해요. 왜냐면 평소에 잘 못 보는 여자 유형이기 때문에. 근데 김건희가 하는 여러 종류의 그 수법을 많은 여자들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쁜 척, 또 약한 척, 그 다음에 멋있는 척,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척을 다 있는 척, 뭐 이런 걸 다 하는데, 다른 여자들은 보통 상식의 수준에서 이걸 하는데, 김건희는 완전히 자기는 유혹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쓰는 여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여자를 꽤 많이 봤어요. 특히 그런 쪽에서 일하는 여자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여자들. 굉장히 많아요. 비즈니스 안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어제 최재형 목사님 우리 이제 인터뷰하고 나서 점심을 같이 했는데 최재형 목사님도 김건희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인간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요물, 요괴 뭐 이런 급이라고 하던데 전혜원 원장님 왜 그러세요? 왜? 너무 좋아서 그러세요. 왜 나는 여기로 뭐 태어났을까? 요물 요괴. 나 표현이 너무 상상이 막.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요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모습이 탁 떠올라서 지금 웃었는데 사실 웃은 일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 만화나 영화는 보면 보통 이제 사적인 관계에서의 특정인을 뭐 파괴하는 요물 요괴는 나오는데 사실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의혹만 16가지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혼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윤석열이란 남편, 당시 대통령 직위를 이용해서 국정농단을 시키고 검찰을 바보로 만들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요물 요괴라기보다는 국정농단 파괴자, 뭐 저는 좀 이렇게 더 평가합니다. 아니, 이왕이면 또 좋은 말로 붙여줍시다. 파무 파탈이라고 그래줍시다.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저도 무섭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네. 물증이 있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걸 물어보면 되게 겸연짜가하거나 어색해하거나 이러는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 거짓말을 새로 만들어서 그래서 특검 진술할 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앞문장과 뒷문장도 입장이 바뀐다. 순식간에 그렇게 거짓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일반 사람은 시켜도 잘 못하거든요. 변호사가 옆에서 이런 거짓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해도 그걸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변호사의 조력을 거의 무시하면서 지금 혼자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그렇게 뻔뻔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무섭죠. 네. 뻔뻔하게 거짓말을 계속 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가증스럽고 훈련된 욕이에요. 그나저나 김건희가 받아 처먹은 뇌물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한번 살펴볼까요? 이병철 변호사님이 어제 대충 정리해서 보내주셨는데 김건희 정말 부지런하다. MB는 쩌리 가라다. MB도 혀를 내두른다. 자,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김건희 뇌물 총정리. 이거는 이제 일단 우리가 만들어본 표인데요. 반클리프 이 목걸이가 6,200만 원. 근데 지금 이건 또 8천만 원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막 올라가더라고. 예. 저건 서희건설에서 일단 구매를 했으니까 서희건설이 줬겠죠. 그리고 통일교에서는 샤넬백 이거를 800만 원짜리 이것도 또 더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클래식 라지 플랫백 무슨 막 이름이 이렇게 복잡해. 백이 왜 이렇게 복잡해요, 김진애 의원님? 그래야지 잘 팔려요. 아, 그래요? 이건 1,200만 원짜리. 그리고 시계. 야, 시계가 이렇게 비싼가? 바쉐론 콘스탄틴 5천만 원, 뭐 1억짜리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거는 로봇계를 지난번에 그 대통령실에서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받은 것 같고.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님이 선물했던 이 디올백은 진짜 최재형 목사님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 싸면 300만 원짜리를 어딜 뒤밀어. 이거 진짜 받으면서 속으로 에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내가 이 쬐꼬만 파우치 때문에 나를 괴롭힌단 말이야? 막 그랬을 거예요. 자기는 이걸- 정말 선의로 받아준 걸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이명수 기자 찾아가서 돌려주라고 그래. 근데 이제 구속영장 청구된 내용 보면 김건희가 주가 시세 차익 8억 원 넘었다만 나오니까 사실 김건희 입장에서는 저건 이 정도 뭐 껌값으로 뭐 이래. 나는 순식간에 8억도 보는 사람이하고 저게 적시가 안 됐고 뭐 명품이라고 하기엔 그러지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거 이게 한 2억 7천만 원 정도 비용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김건희 입장에서는 뭐 몇백만 원짜리는 껌값 아니야? 지금 이걸 적시된 가지고 난리야. 것들은 그 나중에 혹시 규모가 줄어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로 쓴 거겠죠. 그 산정을 해갖고 만든 겁니다. 저 여론조사도 저는요. 정말 실비 정도 수준으로 계산을 한 딱 그게 2억 7천이고 만약에 이제 기업이익 같은 거 붙였으면 2배, 3배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이, 저 정도가 아니야. 저거 뭐 10배 정도가 아니라 100배는 있을 거예요. 그쵸. 모든 인사명, 뭐 하나 뭐 사업에 관련된 거면 정책에 관련 거 할 때마다 받았을 테니까. 그 아까 콘스탄틴인가? 그 시계가 도대체 맞아요. 왜 이렇게 비싼가?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봤더니 뭐 기본이 6,400, 5,200, 6,400 막 이러는데 나 이거 보고 오늘 제가 평소 즐겨 차던 시계를 못 차고 왔잖아요. 정구승 변호사님 3만 원. 아니, 근데 너무 하시다. 김사님이 카시오 전자시계가 최고야 그러던데.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게 카시오예요? 3만 원. 내 건 그거보다 더 비싸거든요. 제가 참 제가 갖고 있는 시계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스와치라고 아세요? 알겠습니다. 10,000원짜리. 10,000원 아니에요. 아, 10,000원짜리도 있어요. 아니, 스와치가 10만 원 넘어갑니다, 그래도. 섭섭하네. 스와치 스위스 거예요. 저는 10,000원도 그래서 안 차. 그거 10만 원이나 주고 샀어요. 그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예요. 근데 그거 이렇게 차고 있었는데 이거 보고 못 차겠더라고. 아니, 근데 모르셔서 그러죠. 셀럽들이 차는 이 명품에 얼마짜리까지 있는 줄 아세요? 몇 억짜리도 한 있어요. 10억짜리 정도까지 10억? 해요. 그때. 와, 막 아파트를 다이아몬드 쳐봐요. 받고 네. 막 그래가지고 한 10억짜리 정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계지. 왜 오늘 저를 우울하게 만드시는 아니, 거예요? 왜 우울해요? 저는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들 갖고 놀아라. 예. 그거는 그 하는 사람. 근데 영부인이셔서는 안 되지. 안 부럽고. 어. 자,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뇌물 리스트를 쭉 봤는데 이병철 변호사님이 정리한 게 참 좋아요.
관저공사는 현대건설, 대가는 가덕도 10조, 다이아는 서희건설, 사위총리 비서실장, 시계는 로봇회사 경호처 수의계약, 샤넬백 신발 큰 거 한 장 쇼핑백 2개는 통일교, 캄보디아 도박무마, 8억은 도이치, 캄보디아 금융사 인수, 2억 7천은 명태균, 김영선 공천, 184억은 카카오 효성 한증금, 한국증권금융이죠. 공정이 무마, 90억 슈킹 자생한방, 의대 2000 한약재 건보 승인. 야, 그러니까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이런 뇌물을 어디서 받았는데 그것은 뭐 때문에 했다. 이렇게 정리를 딱 일목요연하게 해주셨는데 내일 나오실 텐데, 야, 정말 이 뇌물 리스트를 보면 돈 되는 거라면 뭐든지 그냥 거의 뭐 불가사리 아닌가? 사실 저거 하나만으로도 원래는 정권이 위기에 처하거나 맞아요. 게이트가 될 만한 사건들인데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사실 저기서 뭐 디올백은 되게 소박해 보이는 착시효과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다른 정권이었다고 하면 저거 하나만으로도 게이트가 그럼요. 되고 그럼요. 뭐 거기 책임자들 다 구속되고 저것 때문에 특검이 발생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에서야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까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거를 지적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가 다 막아준 거지 그동안. 양평 고속도로 사업비만 해도 1조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뭐 모든 사업비에 김건희 일가가 다 그걸 가져가는 건 아니겠지만 땅과 관련된 특히 관련하면은 소위 가성비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 대비 수익이 엄청나게 오르기 때문에 김건희 입장에서는 뭐 저기 최정 목사님이 준 거는 그냥 가벼운 선물, 인사치레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겠어요. 거절하지 박절하지 못한 못한 작은 선물이 되는 거고 사실 지금 나온 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에 저도, 정리를 하는 게 네.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 창원 산단도 뭐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뭐 군 관련해 갖고 뭐 이번에 또 나왔던 게 요트에서 뭐 음주를 했다 뭐 이런 것도 군함에서 요트처럼 사용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의혹이 있는데 이것들이 밝혀졌을 때 어디까지 펼쳐나갈까? 이거를 과연 특검으로 해결이 가능할까? 시간과 인원의 제한이 있는 특검이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이라는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 대대적인 증언과 시간을 늘려야 된다. 네. 그리고 아직 사실 진짜가 안 나왔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사제품을 받고 오늘한 거는 저는 좀 눈 감아줄 용의도 있어. 근데 문제는 자 국익을 저거 하면서 삼부토건에 삼부가 제일 크죠. 삼부가 제일 크잖아. 그다음에 가령 마약이 가령 정말 그게 드러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완전히 국민 건강과 국민을 완전히 나락으로 빠뜨리면서 자기가 돈을 그냥 슈킹을 하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가 아직 진짜가 안 나왔습니다. 아니 김건희가 그동안 저지른 짓 그리고 이렇게 하는 수법을 보면 네. 설마 했던 것들이 다 현실이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마약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마약을 진짜 뭐 어떻게 돼서 대충 뭐 커미션 먹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백혜령 경정은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직접 마약 사업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있죠. 확신을 해요. 대왕고래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정말 갑자기 이상하게 대두되던 국책 사업들도 다 확인이 필요하죠 이제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계속해서 하는 게 저 계엄을 저렇게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자금이 비자금이 절대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추석무기한테 가서 뭐 좀 세금으로 뭐 좀 해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자금이 다른 정치자금이 큰 저수조가 필요합니다. 근데 큰 저수조를 만들려고 그러면 크게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이거를 수사에서도 꼭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종조자들에 대한 것도 필요한데 요즘 보면 대선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서 반드시 밝혀야 되는데 일단 권성동 의원하고 통일교 지금 결국은 대선 자금 명목 현금에 오간 것 아니냐 의심을 받고 있는 거고 서해건설 같은 경우에도 대선 과정에서 뭔가에 좀 부당한 걸 제공한 게 아니냐. 이건 조직적 범죄를 넘어서 국가의 정말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밝혀야 되고요. 과거 한나라당 차떼기 그 논란만큼이나 큰 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김건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와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대선 과정에 관여했던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치인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불가피하다. 그리고 정경유착의 양몽을 다신 살린 경제인들에 대한 수사도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또 그 김충식 씨 같은 경우는 특검법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경찰이 조사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김건희, 최은순 일가와 너무 관련돼서 비즈니스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게 맞는데 사실 법에 적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미세 조정을 해서 마약, 뭐 대왕거래 이런 의혹이 생길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치 시스템, 헌법적인 정치 시스템도 망가뜨렸고요. 수사기관 자체도 망가뜨린 겁니다. 이거를 무마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사기관들도 사실 망가졌다는 게 증명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는 언론들도 많이 없었던 걸 생각하면 언론도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 나중에 그 정대택 씨 관련해서 보면 판사는 돈 안 좋아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법조인으로서 너무 화가 나는 일인데 그것까지 사법부까지 한번 돌이켜 보려면 정말 국가 재창조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고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적으로 빠르게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와 관련된 골프장에서 복면으로 꽁꽁 싸매고 골프 쳤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저는 이 국민의원들이 해도 너무한다. 이 와중에 꼭 골프를 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나는 빨리 듭니다. 내란 재판부에 관련된 특별법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왜 김건희가 그렇게 가짜 그 증거들을 뿌려가면서까지 사법부에다가 마지막 걸어보는 거 아닙니까? 한 2%든 0.2%든 자기 혹시나 기각될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왜 지금도 직위원이며 김현우 구치소장 이 사법부의 관할에 있는 곳들에 얼마나 돈을 매기고 앞으로의 미래의 이익에 대해서 이거 하면서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정말 내란 재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진짜 좀 슬픈 게 과거에 이제 엘리트 어떻게 보면은 구치소장님도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에서 조직 내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간 것 거고 직위원 판사도 사실은 중앙지법에서 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직 내에서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그 막연하게 그런 엘리트들에 대한 인정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굴러갔는데 거기에 민낯을 너무 대놓고 보여줘 버려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누굴 믿어야 되냐? 라는 정말 이런 생각이 됐고 이거를 다시 사법과 집행과 행정에 대한 믿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는 정말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씩 다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 그게 아니면 도대체 어떤 국민이 나를 수사하는 경찰, 검사, 나를 재판하는 판사를 그리고 내가 만약 유죄를 받았을 때 구치소장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지나쳤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지금까지는 사실 엘리트로서 지원도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과실을 따먹는 데에 그쳤다고 한다면 이제는 책임을 지고 거기에 개혁에 동참하고 오히려 반성하는 계기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건희는 이번에 구속이 되면 이제 서울구치소가 아니고 남부구치소로 가게 되기 때문에 구치소장이 다르죠. 아마 그렇게 뻗대고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서울구치소장은 제가 반드시 손 봐야 됩니다. 어제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고 있던데 왜 또 그런 놈은 그냥 놔두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잠깐 김건희 얼굴 한번 보고 갑시다. 오늘 썸네일에 제가 이 사진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나 괴롭다고 좀 내려달라고 그랬는데 절대 사람은요 본질을 숨기지 못합니다. 저 사진 참 잘 찍었어요. 김건희가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고개 숙이고 뭐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제가 한 번씩 스쳐가는 눈빛을 보면 김건희가 어떤 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저 사진도 잘 찍었어요. 사람 어깨를 걸치고 찍었잖아요. 저게 저절로 그냥 그 어깨에 실수로 이렇게 해서 한 사진이 아닙니다. 사진을 수백 장을 막 탁 찍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셀렉션을 하잖아요. 일부러 어깨를 걸친 사진을 픽한 겁니다. 왜? 누군가의 뒤에 숨어서 사악한 눈빛으로 무언가를 꾸미는 그 여자의 모습을 저 한 장의 사진이 정확하게 담아낸 겁니다. 참 대단한 작품이에요. 저 눈빛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보시니까 무섭죠? 예, 이 정도 합시다.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오는 사진 보면서 또 똑같은 260도 신고 나왔대.
신발이요. 예. 지난번에도 왜 신발 큰 거 신고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정확하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260도 저는 구두를 심어놨다고 보거든. 그런데 그거를 260을 또 신고 나와요. 나오면서 이게 왜냐하면 큰 신발 신어보셨어요? 남자들은 그게 좀 덜한데 여자들은 왜냐하면 약간 큰 신발을 신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신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벗겨지려고 그래요, 신발이. 그렇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걸음걸이 자체가 이상해지죠. 약간 이상해지고 조심스러워지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래. 근데 오늘은 지난번보다 더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오늘은 확실히 예. 쓰러질 결심을 하고 나왔어. 이제 가다가 오늘 쓰러질 거야.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오늘 그리고 그럴 거예요. 시계도요. 네. 지금 아까 우리가 보여드린 거는 남성용 시계였는데 콘스탄틴에 들어가 보니까 여성용 시계가 있더라고요. 이 시계를 샀던 서모 씨가 직접 또 얘기한 것도 있는데 지금 저 시계 중에 뭐 하나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산 사람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시계를 사고 싶다고 한 것도 그 유경옥이라고 문고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가 부탁을 해가지고 했다. 그리고 직접 사서 김 여사한테 전달했다. 이런 진술을 김건희 특검이 확보를 했는데 그 샀다는 서 씨 KBS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외국 나가는데 뭐 시계도 필요하다 뭐 이래서 알았다 그럼 내가 싸게 사니까 구매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연락은 유경 씨 통해서 와요. 네, 시계 사고 싶다고 한 것도 유경옥 통해서 온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 만났다니까요. 영부인을. 근데 왜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특징이죠. 명태균 씨를 비롯해서 사실은 자기들도 불법을 같이 한 사람들인데. 그럼 저거는 뇌물 아니에요? 네. 근데 뭘 기자한테 뭘 그런 걸 물어봐 막 이런 식이네. 네. 나중에 이제 사법기관의 재판부에 가서도 저런 태도를 유지할 수 그 있을지가. 사람이 로봇케 만들었다는 그 사람인가요? 그거는 같은 사람인지 는 예, 모르겠네. 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또 그 김혜성이도 들어오잖아. 아유, 어떤 태도를 취할까? 또 뻔뻔하게 대할 거야? 근데 저는 저런 분들을 보는 게 조금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언론이든 국민 여러분들이 좀 참고 봐주셔야 되는 게 저런 분들은 저런 관심을 좋아해서 말을 많이 하게 해서 진실이 밝혀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사실 이것저것 나와갖고 막 자신의 죄를 좀 숨기려는 의도를 갖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그 공익제보자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사실 되게 꼴보기 싫고 그럼요. 저기에 대해 제재를 하고 싶지만 사실 대승적 차원에서는 내버려 두는 건 말을 나죠. 많이 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필 규정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듣고 보세요. 오죽하면 김건희가 명태균까지 삶았잖아. 그러니까요. 명태균이 혹해서 지금도 김건희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잖아. 네. 야,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줬어. 이렇게 여기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빠따리지. 이 서모 씨 로봇계 경호 사업 관련된 인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선물을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뇌물이잖아요. 근데 뇌물을 주고서 어떤 사업을 따내려고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로봇계 경호 제가 찾아보면 그때부터 시끄러웠어요. 시끄럽고 논란이 있었는데도 계속 이제까지 침묵하고 있었다는 점을 저는 한번 접고 싶고 두 번째로 경호라는 것은 국가의 안보와 우리나라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아폰을 김건희가 사용하고 대통령급을 줬다라는 것, 그리고 로봇계 경호 사업과 관련해서 이 명품 시계를 선물했던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보면서 이거는 국가 안보에 있어서 상당히 치명적인 부분이다. 이런 부분도 저는 좀 밝혀야 된다고 보고 이 계약 과정에 있어서 누가 관여했는지 다 밝혀야 된다고 봐요. 항상 입에 달고 살 때 공정과 상식, 안보 이런 거를 외쳤던 보수 쪽 대통령이었고 보수의 사실은 리더였는데 그 사람들의 실체가 바로 저런 겁니다. 누구보다 안보를 사익으로 바꾸는 데 관심이 많았고 공정과 상식에 가장 반하는 어떻게 보면 인맥, 뇌물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민낯이 이번에 밝혀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저는 오히려 보수들이 더 화를 내고 이것들에 대해서 더 분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버릴 결심을 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직도 너무 놀랍고 창피합니다. 정말 법조인으로서 사실 거기에 저희 법조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직도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속보가 떴는데 그 김건희 집사라는 김예성이 오늘 이제 베트남에서 들어오잖아요. 베트남에서 9시 15분에 출발했고 4시 25분에 입국하는데 공항에서 탑승교에서 체포할 예정이다. 근데 왜 이거를
현장 되게 보면은 가서 이렇게 체포해가지고 압송해 오지 않나요? 아, 그러면 해외 상대국과 협의가 돼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예. 실제로 비행기를 탔다고 하면 보통 이제 비행기 내리자마자 바로 기내부터 대한민국의 영토로 쳐지긴 하지만 기내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국과 협의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탔다는 것만 확인되면 사실 기다렸다가 체포하는 것도 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행기에 타는 순간 우리 맞습니다. 국내로 이제 들어온 네. 걸로 인정되는 거 거기서 아닙니까? 체포를 합니다. 예. 영화 그 드라마 카지노에서 나왔듯이 예. 들어오자마자 체포를 비행기 하는데 딱 타는 순간 이제부터는 저 한국 법이 적용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보통 거기 영화에서도 나오다시피 그 상대국과 보통 소통하기 마련이어서 완벽하게 국내로 들어왔을 때 이미 비행기이기 때문에 도망갈 곳도 없고 또 왔다고 한다고 하면 이미 영장은 떼어져 있을 거니까 거기서 집행하는 건 큰 문제가 없고 실제로 뭐 필리핀이나 캄보디아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자기가 수배됐는지 모르고 들어오다가 인천공항에서 많이 체포됩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정구승 변호사님 50분 만에 본론으로 들어가요. 오늘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된다 안 된다?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예전에 박정훈 대령님 그 판결을 앞두고 제가 판사라면 어떻게 유죄 판결문을 쓸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예. 그런데 정말 답이 안 나와서 만약에 유죄를 쓴다고 하면 거의 빈칸으로 써야 된다. 근데 반대로 오늘 제가 만약에 판사님이 돼갖고 영장 기각 결정문을 쓰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가지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이거는 정말 0.001%인데 이미 확보될 만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됐고 입증이 많이 됐기 때문에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논리를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 많아요. 증거인멸을 한 사례도 있고 진술 오염이 사실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걸이를 그 오빠의 장모님 집에 갖다 놓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통제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김건희 씨는 여전히 주변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상대방의 진술을 오염시킬 충분한 우려가 있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기각결정문을 쓰기가 법조인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저희가 물론 지기현 판사님의 저의 법조인으로서의 상상을 뛰어넘는 빈약한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런 창조적인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법조인으로선 영장 기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기 정구승 변호사님하고 같은 정씨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속영장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는 되도록이면 좀 늦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일 새벽 한 4, 5시쯤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기다리게? 구치소 가가지고 똥꼬치타게 기다리게. 어차피 거기 계속 있게 되는데요. 그럼요. 아니 어차피 그래도요. 그 기다리는 게 나올까? 엄청 엄청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늦게 나왔으면 좋겠어. 저도 구속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특검에서 그 문고리 3인방들까지도 휴대폰을 초기화했다 이거는 김건희 개인이 증거인멸할 가능성도 있지만 김건희가 주변인들이 공모를 해서 말씀하셨듯이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증거인멸 또는 증거 은닉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고 제가 뉴스를 찾아보면 이 행정관 2명이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아직도 출근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 법망을 피해서 활개를 치고 있다라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 김건희부터 구속해야 된다라는 특검의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일 걸로 봅니다. 나홀로님 기각되면 이 땡볕에 또 거리로 나갑니다. 그럴 리가 없겠죠. 예, 김건희 오늘 구속영장 발부가 되면 참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지 않지만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것도 초유의 일이고 윤석열이는 지금 재판 계속 안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골석 재판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지기현이 하는 말이 그러면 불이익은 당신이 뭐 감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기현을 믿습니까? 저는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놈이 그런 얘기를 해야 불이익을 감수하고 말고 하지. 지금 윤석열이 저렇게 뻗대는 거 뭐예요? 야, 나 안 나갈 테니까 네가 알아서 잘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사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 본인 형사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 건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본인 없으면 보통은 불리하게 흘러가니까요. 그래서 지기현 현직이니까 지기현 판사님께서 법리적으로 맞는 말을 한 건데 그간의 행적 때문에 그거를 고지고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슬픈 상황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재판부가 빨리 구성이 빨리 돼야 기다려야 돼요. 국민이 해야 돼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상황을 지금 법조인인 저조차도 딴 의도가 있는 게 아니야라는 의심이 들고 있는데 아, 국민도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네. 중요한 게 내란 재판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면 공개해야 돼요. 맞아요. 모든 걸 국민이 역사에 남겨야 공개하는 게 됩니다. 이거 역사에 남겨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뭐 그 직위원 조희대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사람입니다. 그건 또 예, 별도로. 이 이자들은 반드시 특검으로 도대체 어떤 커넥션이 있었길래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조희대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대선 후보로 등록까지 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날리려고 해요? 그걸 왜 그냥 둡니까? 직위원이 또 시간 초까지 따져가지고 그 내란 수계를 풀어줘요? 상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반드시 뭔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둔다? 대한민국이 아닌 거죠. 그거 반드시 해야 돼요.